자, 그럼 프라이드 교재를 보는데 보기 전에 일단 뭐 다 까먹었다고 하니까 일단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데, 그지? 자, 삼각 B, 삼각 B. 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말고사 때 했으면 더 난리 날 뻔했네, 그치? 이렇게 다 까먹어지는 상태인데, 그치? 그래도 조금 절반은 해놔야겠다, 그치? 솔직히 뭐 통계야, 뭐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삼각비랑 원의 성질이 뭐 어느 정도는 좀 돼 있어야지. 자, 삼각비 여러분, 삼각비는 결국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비를 말하는 거지, 그치? 길이비를 말하는 거니까 정확한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길이비. 근데 이 길이비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 보조선은 다 어디서 나와? 이 직각에서 나오는 거야, 보조선은. 그지? 그래서 보조선 넣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시험하고 달리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 그러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있다. 요 각이 뭔지 모르는데 이게 X도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가 요 부분이 바로 기준각이 되는 거예요. 기준. 자, 요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생기죠? 여기에 빗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생겼겠지?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아니라 밑변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각을 y라고 해보자. 그럼 이 각을 y라고 하면 이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빗변은 동일하겠지만 높이가 아니겠죠, 그렇죠? 얘는 밑변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뭐한다? 그림을 좀 바꿔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Y, 여기가 B, 여기가 X, 여기 직각.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빗변이 되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요 y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각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밑변,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근데 수원을 배웠는데 이거를 까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 보지? 자, 그래서 사인은 뭐다? 얘가 되고 코사인은 얘가 되고 탄젠트는 이렇게 되겠죠. 획을 보시면 알겠죠? 획. 빗변분의 높이. 맞니? 그래서 사인 x는 뭐가 된다? 빗변분의 높이가 되더라. 자, 다음에 코사인 x는 뭐가 되죠? 획을 봐. 획. 이렇게 되니까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획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각 x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우리가 빗변분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으면 a분의 c,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 얘는 b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요 둘 관계를 가만히 봐보세요. 요 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눠주면 a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c가 되지, 그렇지? 결국에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나눠주니까 뭐가 되죠?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바로 뭐가 된다? 탄젠트 x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겠지. 됐니?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도 되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공식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를 기준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빗변이 A 맞죠?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C가 아니라 높이가 뭐가 되죠? 여기 B가 되는 거죠. 그치? 네. 문자가 바뀌었죠? 빗변은 이제 높이 C가 아니라 밑변 C로 바뀌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 기준각을 항상 여기다 놔야 돼. 왼쪽 하단에다가. 왼쪽 하단. 자, 그럼 이제 마무리. sin y는 얼마다? a분의 b. 맞죠? 그 다음에 cosine y는 뭐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a분의 c. 자, 탄젠트 y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c분의 b. 됐죠? 맞지?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이지, 그치? 기본형. 그래서 항상 삼각비 문제 풀 때는 기준각을 왼쪽 하단에 놓고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빗변, 높이, 밑변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면 된다. 근데 코사인만 알면 사인 위치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코사인은 C만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C, 요것만 딱 하면은 아 여기가 사인이겠구나. 그건 쉽게 알 수 있어. 봐봐. 얘를 기준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자,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30도야, 그지? 30도인데 우리한테 사인 30도를 물어봤어. 사인 30도를 물어보면은 이 30도를 기준각으로 써야 되니까 도형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바꿀 필요 없이 요게 코사인이지, 맞니? 이게 코사인이니까 아 여기는 사인이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되셨지? 자, 그런 내용이고 하지만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기다가 기준을 놓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지. 사인 플러스 0 이렇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이 1이 될 거예요. 그러죠? 자, 그럼 여기다가 수선을 딱 내리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이때 요 각을 x라고 놔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인은 뭐예요? 요 부분에 요거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요 a가 바로 뭐예요? 1분의 a니까 사인 x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놓는다면 코사인은 이렇게 되니까 1분의 b가 코사인이죠. 그래서 b 값이 뭐가 된다? 코사인 x가 된다. 그럼 탄젠트는 당연히 b분의 a가 되겠지만 이때 도형을 조금 더 크게 잡아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내버리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c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1분의 c가 바로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렇지? 이때는 뭐가 되죠? 우리가 탄젠트 x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각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이 가능하지, 그치? 자, 삼각형이 이렇게 처음에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을 좀 더 이렇게 키웠어요, 그죠? 그러면 각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각이 점점 커지면 사인에 해당되는 높이는 점점 길어지죠, 그렇죠? 길어지다가 1까지가 오겠지, 그렇지? 근데 각이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각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면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높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지? 줄어들다 어디까지 와? 0까지 오겠죠, 그렇죠? 길이가 요 높이란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될 거야. 각이 점점 커지면 점점 커져서 1이 될 거야. 근데 그 각은 최대 90도까지만 가능하겠죠? 중3 과정에서. 됐니? 그러면 사인 x는 어디서 0도일 때 이렇게 되겠죠. 사인 x는 x라는 각이 0도일 때랑 90도가 있는데 0도일 땐 0이고 90도면 1이 되는 거죠. 길이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밑변이죠. 그쵸? 밑변에 해당되니까 각이 작으면 길이가 길어요. 밑변이. 그러다가 각이 커지면 밑변이 줄어들어. 그치? 맞니? 그래서 자 90도가 되면 이 길이는 1까지 오겠죠. 그치? 0도가 되면 1까지 오겠지. 그치? 그러다가 각이 점점 커져요. 커지면 밑변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0이 나왔겠죠. 그치? 그래서 코사인 x는 1에서 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서로 어떤 관계죠? 반대 관계죠. 그치? 사인은 0에서 1로 간다? 그럼 코사인은 1에서 0으로 간다.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냐? 탄젠트는 자 각이 빵도가 되면 이 높이가 0이 되겠죠. 그치? 그러다 각이 커지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점점 커져갈까? 그치? 커져가다 보니까 높이가 점점 길어지죠. 그쵸? 0에서 출발해서 점점 길어지는데 그 값이 너무나도 커지죠. 그쵸? 요 2를 넘어가 버렸잖아 이미. 그쵸? 그래 탄젠트는 바깥에서 그려지는 거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디서? 4분원 안에서 그려지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맞니? 그러지? 길이가 점점 길어져봤자 1까지밖에 못 가. 그 다음 코사인 밑변도 길이가 길어져봤자 1까지밖에 못 가. 맞니? 근데 탄젠트는 높이가 이미 2를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 그래서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이건 알 수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외우면 되겠죠. 그쵸? 자, 사인은 뭐예요? 증가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아우 짜증나. 됐니? 외우면 되겠지. 어우 짜증나. 맞니? 짜증나. 그치? 자, 그럼 이제 코사인은 우리가 반대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치? 증가하면 반대로 뭐예요? 코사인은 감소하면 되겠죠. 그쵸? 호감기. 됐니? 됐지? 자, 탄젠트는 0에서 출발하는데 너무 커져서 할 수 없지. 그치? 총을 탕 쏘면 계속 날아가죠. 그치? 졸라 커지는 거지. 됐니? 외우시면 되겠죠? 총을 탕 쐈잖아. 그치? 계속 날아가잖아. 점점 커지지. 됐죠? 외워지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짜증나. 그치? 포감기. 다 외워지지, 그치? 탕, 그치? 졸라 커져. 외워졌죠? 근데 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디 안에서 생긴다? 4분원 안에서 생긴다. 그럼 탄젠트는 4분원 밖에서 생긴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외우기가 쉽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외워주면 좋겠지. 자, x는 각이 되겠죠. 그렇죠? 각이 되는 거고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재원아 이거 영상 올려줄 테니까 봐. 우리 반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죠. 그렇죠? 자, 중학교 3학년은 90도를 넘어가지 않고 답이 대부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안에서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지. 자, 그러면 사인 0은 아까도 말했지만 짜증나 0에서 1까지. 그치? 코사인은 호감기 걸렸어 1에서 0까지. 맞니? 탄젠트는 0인데 졸라 커서 모르겠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30도, 45도, 60도인데 이건 특수비죠. 그쵸? 특수비니까 위에다가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30도는 옆으로 왼쪽으로 졸라 날카로운 놈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30도.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쵸? 1대 루트 3대 2. 당연히 계수관계니까 1이 제일 작고 루트 3이 그 다음이고 2가 제일 크잖아. 그치? 근데 요 위치를 반대로 쓰는 그런 도라이들이 있어. 여기를 1로 놓고 여기다 루트 3이라 쓰는 놈도 있어. 그거는 그림을 정확하게 길쭉하게 안 그려서 그런 거뿐이야. 그럼 이제 45도짜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45도가 외우기가 제일 쉽죠. 45도니까 얘랑 길이가 같았겠죠, 그쵸? 당연히 여기도 45도가 됐을 거니까. 그래서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2가 될 거고. 자, 60도짜리는 이제 위로 길쭉하게 됐겠죠, 그쵸? 이렇게. 자, 위로 길쭉해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 이렇게 됐을 거야. 당연히 여기 몇 도예요? 여기 30도지. 여기는 60도지. 그치? 그러니까 60도짜리가 좀 이쪽으로 짧은 거고, 이렇게 짧은 거고, 30도 있는 쪽이 좀 날카로운 거고, 맞니? 그러니까 기준각을 우리가 30도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 왼쪽으로 길쭉하게. 60도짜리를 기준각으로 써야 되니까 위로 길쭉하게. 그러죠?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은 찾기 편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대로 적어볼까? 자, 사인 30도는 여기를 기준각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다음 코사인은 코사인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은 요거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2분의 루트 2다.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다. 여기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60도짜리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루트 3이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에 외워보는 거야. 짜증나, 그치? 호감기, 맞니? 탄젠트 너 졸라 증가, 맞니? 그래서 봤더니 얘는 점점 증가하는 게 숫자로 보이죠? 분모가 2로 똑같은데 1, 루트 2, 루트 3 점점 커지잖아. 코사인은 1에서 0으로 가서 감소는 맞는데 분모가 2로 똑같아서 루트 3, 루트 2, 1 점점 줄어들잖아.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0에서 계속 커져가는 거 1에서 루트 3 커져가는 거 보이죠, 그쵸? 근데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요 1이라는 값이 사인에서 가장 크게 갖는 게 1이지, 그치? 코사인도 제일 크게 갖는 게 1이에요. 근데 사인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크고 더 이상 못 커. 코사인은 처음에 0도일 때 1이고 감소하기 때문에 0으로 가서 0도일 때만 제일 커. 그러면 각이 점점 커져갈 때 탄젠트가 가장 커지는 순간이 생기죠, 그렇죠? 어디서? 45도를 넘어간 순간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각 x가 45도를 넘어가게 되면 누가 제일 크다? 탄젠트 x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지. 그러니까 45도를 넘어가면 왕비를 하는 거야. 왕비. 그지? 탄젠트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45도를 딱 넘어가 버리는 순간 제일 커버리죠. 왕비. 나서쓰지. 그지? 탑에서 그지? 곡괭이질 하다가 그지? 랩을 한 몇 렙 찍은 왕기 아니야? 그지? 한 15, 13렙? 14렙 넘어가 왕기 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갑니다. 이 45도를 가지고 많은 걸 해볼 텐데, 자, x가 45도가 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 45도에서 지금 여기 사인하고 코사인이 서로 같아지죠, 그렇죠? 같아지는 모양이 보이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지? 그래서 사인 x와 코사인 x가 같아진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x가 0도에서 45도 사이를 가보도록 하죠. 자, 0하고 45도 사이 가면 45도일 때 같아지는데 사인은 커져가다 같아지는 거고 코사인은 작아지다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코사인이 더 크겠죠, 그지? 증가하다 같아지는 것과 감소하다 같아지는 게 존재하니까 여기는 코사인이 더 클 거야. 그래서 사인 x보다 코사인 x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x가 어디 45도를 넘어가고 90도 사이가 됐을 때는, 자, 이제 45도 때 같아지고 사인은 점점 커져가고요. 코사인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더 커? 사인이 더 크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인 x가 누구보다 크다? 코사인 x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제 증간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날아다니면 되겠죠. 근데 뭐 첫 번째 내용은 너무 쉬운 거고, 뭐 두 번째 내용, 뭐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시험에 내는 게 뭐냐? 이 탄젠트에 대한 뜻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탄젠트라는 건 바로 뭐를 의미한다?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 왜 기울기를 의미하겠어요? 이런 거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 자,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여기 뭐가 생기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밑변분의 높이, 맞니? 밑변분의 높이니까 바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 대해서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탄젠트 하면은 중학교에서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기울기가 먼저 떠올라야 돼. 됐니?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이제 이런 관계가 하나 생기죠. yes. 자, 사인 30도랑 누가 같죠?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같지, 그치? 코사인 60도랑 같다. 맞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서로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알파랑 베타랑 합이 90도가 되면 외워야 되겠지. 됐니? 합이 90도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같아집니다. 맞잖아. 자, 사인 얼마? 60도는 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랑 같잖아. 네? 원래 이거는 어떻게 외우는 거야? 수원에서는 각변환을 통해서 외우는 거지. 여기가 이제 90도 빼기 알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워주는 건데 중학교 선에서는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탄젠트 30도. 자, 탄젠트 30도는 뭐랑 같죠? 루트 3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이걸 역수치한 게 누구야? 루트 3이죠. 그러지?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60도분의 1이랑 같다, 이 말이죠. 얘를 역수치한 게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60도분의 1이다. 그래서 공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분의 1이다. 근데 이걸 좀 바꿔서 뭐라고 해보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1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됐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지.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은 2개만 더 들어갈 거야. 2개 더 들어가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원방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지요. 다음 보면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넓이가 나오겠죠, 그렇지? 넓이. 자, 넓이는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건데. 자, 요 변이 A고, 요 변이 B고, 요 변이 X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증명할 건 없고 그냥 바로 외워버리자. 이거 증명하고 나오고 할 시간이 없지. 자, 2분의 1 양변 사인 X죠, 그렇죠? 그러면은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뭐야? 양변 끼인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식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SAS 꼴에서 오는 거야, 그렇지?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그렇지? 근데 여기는 삼각형은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이제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보면 얘가 x고 얘가 a고 얘가 b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ab sin x야. 역시 어떻게 오죠? 양변 끼인각이지. 양변 그 다음에 끼인각이다.
근데 여기는 앞에 2분의 1이 없어요. 왜? 이렇게 쪼개버리면 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서로 같잖아. 그지? 그래서 요 넓이의 몇 배가? 두 배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없다. 좀 조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사각형이 하나 존재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각형이 존재하는데 이 사각형은 대각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대각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각을 x라고 잡게 됐을 때 변의 길이, 자,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자,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놨을 때, 자, 넓이 s는 뭐가 된다? 대각선 a, b 양변 끼인각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양변 끼인각. 그래서 a, b sin x다.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가? 2분의 1이 들어간다. 자, 여기서 a, b는 무엇을 말한다? 대각선을 말한다. 자, 2분의 1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게 평행사 변형만. 됐지? 자, 이것도 원래 증명하는 방법이 요거랑 평행선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공식을 외워서 하시면 되겠지. 자, 근데 뭐가 시험에 주로 나오냐? 이제 요게 그림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렇죠? 어떤 그림? 이런 그림. 자, 여기가 x다. 여기는 a다. 여기는 b다. 그럼 이렇게 이제 둔각인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요 x가 둔각. 자, 둔각인 경우에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 양변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 사인인데 우리는 이게 둔각이면은 중학교 3학년에서는 계산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180도 빼기 x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걸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예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180에서 x를 뗐다. 요 부분이 핵심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마지막. 혹시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은 외우셔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아마 여러분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얼마라고 외웠죠? 까먹었냐? 마타시아 좋댔어. 자, 저거 뭐야? 아니 빌어먹을 놈들. 쌍, 코, 피, 쌍, 코, 피 난 거잖아. 1. 이런 게 없냐고요? 아이 친구들 왜 그래요? 원방 배웠지? 아니 수원에서 가장 핵심 공식 아니야? 쌍코피? 이거 모르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원을 잘 그려서? 네. 자, 이 친구 잘 그린 거 아니야? 자, 이거 원방이죠? 원방 공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그냥 반지름을 1로 놨어. 반지름 r로 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자 가보도록 할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놓으면 요 길이가 1이지. 그치? 자, 요거 뭐예요? 요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1분의 높이잖아. 사인이지. 사인은 1분의 높이니까 얘가 사인 세타죠. 자, 얘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죠. 아니? 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쌍코 피 됐니? 외워야지. 이 증명 과정은 몰라도 돼요. 오케이? 근데 최소한 이거는 외워야 돼. 됐니? 이거 못 외우시면 큰일 나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외우면 좋은 공식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90도가 된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심화 문제 나오면은 좀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외워주시면 좋아. 자, 지금 제곱 됐을 때 쌍코피가 난 거잖아, 맞니? 그런데 이렇게 공식이 나올 수도 있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나온 거. 각도 달라. 근데 쌍코피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면서 각이 같아야 돼. 맞니? 쌍코피. 그럼 여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데 여기는 알파 베타.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됐니?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공식이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도 있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베타. 그지? 아까 여기 써놨던 거 맞니?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자,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랑 같다. 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답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기는 사인 제곱이죠, 그쵸? 그치?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뭐가 있어? 쌍쌍바. 맞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렸을 때 여학생들이 참 많이 가지고 놀던 인형이 하나 있어. 콩콩이. 콩콩이요. 콩순이. 외우면 되지, 그치? 콩순이, 콩콩이. 됐니? 그 다음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지? 낙지 탕탕이. 오. 됐니? 외우세요, 알겠죠? 쌍쌍바. 근데 콩콩이니까 이거 쓰면 또 도라이는 없겠지? 1. 탕탕이로 쓰는 놈 없겠지? 탕탕일.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진다. 알파랑 베타랑 합이 90도가 된다. 얘는 90도랑은 별개예요. 그냥 각만 같으면 쌍코피 터지는 거야, 됐니? 이건 엄청 많이 나오는 공식이고,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우리가 약간 응용 심화 문제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공식이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됐니? 항상 전제 조건이 뭐다? 합이 90도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원래는 수원을 배운 친구들은 이걸 모르더라도 각변환을 통해 살 수가 있지. 근데 각변환을 안 배웠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그지? 수원 과정을 안 배웠다라는 가정에서는 이걸 그냥 외워줄 수밖에 없어요. 해석은 나중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좀 약하니까 그거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아마 원주가까지가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원주가까지는 설명을 좀 해버릴까? 한 방에 갈까? 한 방에 가자. 자, 개념이 원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원처럼 개념이 쉬운 게 없지. 지워도 될까요? 놔둘까, 동아야? 그래? 자, 그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으셔야 알겠지? 영상은 내가 올려놓을게. 자, 그럼 원. 자, 원의 성질 먼저 한번 볼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 안에 충분히 끝나겠죠. 자, 원이 있는데, 자, 원의 지름이 하나 있었겠죠, 그렇죠? 자, 원의 지름이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 이렇게 했다면, 자 여기를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그러죠? 원의 중심에 있죠. 원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는 무슨 각이다? 중심각이 되는 거지. 원의 중심에 있으니까 중심각. 됐지?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각이 또 뭐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뭐 y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호라 그러지, 그치? 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 요 점을 A라고 잡고 요 점을 B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이어주는 걸 뭐라 그러죠? 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호의 길이는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그 다음에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해오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질 거고 중심각이 작아지면 작아지겠죠. 자,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 것이고 중심각이 작아지면 작아지겠지, 그치? 됐니? 근데 자, 이 부분을 잘 봐보세요. 이 부분을 잘 봐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버려. 자, R로 놓고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똑같죠, 그렇죠? 그럼 요 2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R 곱하기 2분의 2L 이렇게 되죠, 그렇지? 맞니?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추가로 외워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무슨 공식? 넓이 S는 2분의 1 RL이다라는 거를 외워주면 좋습니다. 충분히 변형할 수 있는 거. RL, 맞니? 근데 거꾸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하지. RL보다는 LR, 그지? 2분의 1 LI, 그지? 외우면 되죠, 그치? 부채꼴의 넓이 원래 알던 거 새롭게 알라 그러면 LI, 그지? 2분의 1 LI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죠. 암기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이 현이라는 거는 비례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렇죠? 뭐 안 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 왜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각을 2등분을 시켰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원래 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각에 대한 현은 이렇게 되는 건데 각각의 현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그지? 따라서 요 두 현의 합이 얘랑 같지 않죠, 그렇죠? 두 배가 되지도 않지, 그치? 두 배가 되려면 이렇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현은 뭐하다?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이 나왔을 때 비례를 물어보면 그건 다 틀린 거죠, 그렇죠? 됐지? 그래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 하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자, 원이 있는데요. 자, 원의 중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요걸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접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원의 중심에서 요게 접점이죠, 그렇죠? 네.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내리게 되면 이 반지름은 접선과 뭐하죠? 수직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접선을 그대로 올려봅시다. 평행하게끔 올리면은 뭐가 되죠? 이렇게 해서 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현을 뭐하는 거죠?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 됐니?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샥 부어주면은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합동이 되니까 RHS 합동이 되니까. 됐니? 얘는 반지름으로 같은 거고 얘는 직각이고 얘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RHS를 통해서 수직이등분이 된다라는 건 반지름의 값은 반지름은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됐나요? 요 내용이 핵심인 거겠지. 자, 그럼 이제 원주각 가보도록 하죠. 자, 원주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오늘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얘죠, 그쵸? 자, 원의 중심이 얘였을 때
원과 만나는 두 점, 반지름과 원이 만나는 두 점을 AB로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생기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호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생기는 요 각을 뭐라 그러죠?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중심각을 그냥 X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뭐도 생기죠? 요렇게 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지, 여기에 요렇게 해서 현도 생기겠죠. 이때 이제 뭐 한다? 원 위에 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각이 바로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주각은 중심각이 얼마가 되죠? 절반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현을 딱 그어주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요 점을 C라고 놓는다면 이 삼각형의 외접한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심이 되는 거니까 우리 외심 공부해봤잖아, 그렇지? 꼭지각의 2배가 중심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다. 원주각은 중심각이 절반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원주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의 둘레예요. 그렇죠? 그치? 원의 둘레 위에 각이 있다라는 거야. 중심각은 원의 중심에 각이 있으니까 중심각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원주각은 원의 둘레 위에 있는 거니까 각이 졸라 많아. 그치? 똑같은 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니? 그래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 중심각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각의 총합은 몇 도죠? 360도죠.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원주각의 총합은 몇 도가 되는 거죠? 180도가 됐겠죠. 절반이. 맞죠? 갑자기 170도가 나와. 그럼 이제 자, 호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L은 2파이r 곱하기 자, 360도분의 뭐가 되는 거죠? 중심각이라는 공식을 썼는데 이제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L은 2파이r 곱하기 180도분의 원주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60도가 기준이면 중심각이 들어가고 180도가 기준이면 원주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지? 충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채꼴의 넓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파이r 제곱인데 360도가 기준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는 중심각이 들어가는 거고, 파이r 제곱인데 기준각이 180도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려요? 원주각이 돼버리는 거겠지. 됐니? 그래서 내가 중심각을 쓰고 싶으면 360도를 기준으로 쓰면 되고요. 내가 원주각을 이용하고 싶으면 기준각을 180도로 쓰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원주각의 가장 큰 이제 성질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써먹는 거니까. 자, 이게 지름입니다. 지름이야. 그러면 이 지름에 대한 호가 얘라고 한다면, 이걸 호라고 생각한다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가 돼요. 그지? 그럼 잠깐 쉬도록 할게. 순서 또 쉬어야지. 자, 빨리빨리 끝내버리죠. 개념이 이렇게 별로 없어. 중간 내용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원주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 뭐니? 지름이 이렇게 있고 호가 얘라고 가정하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가 중심각이 되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심각에 대한 절반이니까 얘가 직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한다? 지름과 원 위의 한 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겠지. 그렇니? 근데 그 직각삼각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고조선을 반드시 원 위에 한 점을 잡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되는 거야. 왜? 어찌됐든 이 원 문제도 삼각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의 성질 중에서.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오징어 꼴뚜기 하면 끝나겠지, 그치?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원밖에 한 점 P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접선을 그으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여기 반지름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접선과 반지름은 항상 뭐하니까? 수직하니까.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하니까, 그지? 그럼 이제 이 접점을 A하고 B로 잡았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고조선을 하나 그어버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요거 둘이 합동이라는 거 떠오르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요거 빗변으로 같다. 그 다음에 직각이 있다. 무슨 합동? RHS 합동이 됐겠죠, 그렇죠? 따라서 뭐가 같다? T에서 A까지 길이랑 T에서 B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요게 하나 나오지, 그치? 그래서 TA랑 TB랑 같다. 그러면서 더불어 뭐도 할 수 있죠? 자, 요 각을 알파라고 놓는다면 요 각이 베타가 됐을 때 두 각의 합은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되더라라는 거. 맞니? 어차피 이거 사각형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공식을 외워야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마른 오징어 모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아, 오징어 눈깔에서, 그렇지? 대각의 정수리에서 옆에 귀때기까지 갔다. 맞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 모양이 나오면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은 이제 내적 사각형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적 사각형까지 보면 끝날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자, A, B, C, D가 있죠, 그렇죠? 자, 외우는 건 되게 쉬워요. 자, 뭐냐면 내가 이걸 알파로 놨어요. 자, 이걸 베타로 놨어요. 자,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이 알파가 갖는 거는 원주각이죠, 그렇죠? 그지? 그러면 자, 현, 그 다음에 요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그지? 그 다음에 이 베타도 원주각이죠, 그렇죠? 원주각이니까 현 해서 요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 이 녹색에 대한 원주각은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에 대한 원주각은 베타예요. 그런데 녹색과 주황색을 합치면 뭐가 되죠? 원의 둘레가 되지, 그렇지? 원의 둘레가 되니까 그때 원주각의 합 알파하고 베타는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원의 둘레에 대한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니까. 맞니? 그래서 이제 이 합이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접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이걸 원주각 개념으로 봐도 180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면 당연히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죠? 이 각이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합이 180도가 되니까.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마주보는 가게 합이 180도입니다. 마주보는 가게 외곽의 크기랑 서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됐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내접사각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니? 여기 나오죠, 그쵸? 자, 네 점이 한 원 위에 존재할 조건. 네 점이 한 원 위에 존재할 조건.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네 점 A, B, C, D가 한 원 위에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됐니? 그래서 네 점이 한 원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내접 사각형 조건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내접 사각형의 조건이 뭐죠? 마주보는 가게합이 180도여야 된다 이 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자, 그림을 어디다 그리지 뭐. 자, 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은 도대체 뭐냐? 자,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그지? 자,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원주각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뭐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죠. 이 활골에 대한 원주각도 되죠, 그렇죠? 이 현에 대한 원주각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도 뭐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내접 사각형 중에 여러분 모양이 가장 이쁜 게 뭐냐? 내접 사각형 중에 모양이 가장 이쁜 바로 이런 모양이 가장 이쁘겠죠, 여러분. 오징어 꼴뚜기. 됐니? 이 모양이 나도 가능한 거죠. 맞니? 어찌됐든 알파랑 베타의 합은 이 합은 180도가 되는 거야. 맞니? 됐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 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그림을 치면 이런 겁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더니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위치가 같다. 됐니? 산에 올라갔더니 위치가 같다. 이런 모양이 하나 있죠. 근데 여기서 어디 부분을 자,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봤는데 갑자기 뭐가 있어요? 갑자기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같거나, 그지? 얘랑 같으면 이게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 어차피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맞네? 어차피 얘도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베타, 맞니? 그래서 나비 모양도 나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 모양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야. 선이 있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냐 차이야. 됐니? 그리고 마무리로 뭐만 생각하면 된다? 오징어 꼴뚜기 모양만 생각하면 된다. 됐니? 이 모양 알파, 베타. 그지? 알파, 베타 합이 얼마? 180. 요 정도까지 하면은 원주각 문제에서는 별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제 개념에서는 다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유형을 좀 풀어봐야 되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유형을 내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지? 너무 많아지고 유형이 딱 정해진 게 없다 보니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보면서 하나하나 정도씩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 15, 여기 12.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사인 B를 사인 C로 나눈 걸 물어봤다. 자, 여러분 사인 B가 어딥니까? 자, B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B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니까 뭐 해줘요?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그렇죠? 됐니? 자, C를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이 길이 모르죠? 그냥 H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되죠? 얘를 기준각으로 가졌으니까 사인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기준각으로 가졌으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사인은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사인 B는 15분의 H가 되고 사인 C는 12분의 H가 되니까 누가 사라져? H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15분의 12 그래서 5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 15분의 H. 됐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크기의 B. 크기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4대 5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때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각을 A로 놨어. 자, 그때 물어보는 게 6 사인 A 곱하기 2 코사인 A 빼기 3 탄젠트 A죠. 그냥 기억해서 하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자, 3대 4대 5니까 가장 작은 각이 3일 거예요. 그렇죠? 요게 가장 B가 작잖아.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A는 얼마죠?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180도를 뭘로? 3과 4랑 5로 비례대분한 거잖아. 요 부분의 3이다. 따라서 180도 곱하기 얼마? 12분의 3이 되겠죠. 약분만 사라면 되겠죠. 약분하니까 45도가 되더라. 자, 그러면 사인 45도 찾아야 되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45도짜리 그리세요. 그려서 1대 1대 루트 2. 나도 이렇게 해. 5대 5니까. 자, 그럼 얼마? 6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빼기 3 곱하기 1이죠. 뭐 유리화할 필요도 없지. 루트 2 루트 2 2 이렇게 약분돼서 그렇죠? 따라서 6 빼기 3 하니까 답은 3이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한테 뭐를 물어봤다? 사인 x를 물어봤죠. 자, 이런 거 풀 때 학생들은 항상 고집을 피우지. 무슨 고집? x가 얘가 있으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요 길이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찾을 필요 없이 자, 항상 우리가 삼각비 원의 성질 3-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죠? 각의 합이 90도다. 이거를 이용해서 뭐 한다? 이걸 이용해서 각을 이동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각을 x로 놨으니까 이 각을 y라고 놓으면 되겠죠. 합이 90도니까 여기가 90도여서 y면 이쪽 각은 x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sin x 구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겠죠? 자, 이때 특수기만 하면 되겠지? 몇 대 몇 대면 5 대 12 대 13. 그래서 여기다가 5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다 해놓고 틀리면 안 되니까 뭐 한다? 요 x가 기준각이 되게끔 삼각형을 이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가 x다. 그럼 뒷변이 13인 건 눈에 보이고 긴 변이 12, 짧은 변이 5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sin x 하면 틀리지는 않겠죠, 그지? 뭐 바로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항상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자,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 8-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탄젠트를 역수치한 게 서로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탄젠트 x 빼기 20도 곱하기 탄젠트 30도 더하기 3x 요 법이 1이다. 아, 이게 뭐야? 낙지 탕탕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뭐 하는 거죠? 요런 둘이 더한 게 90도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20도랑 30도 더하기 3x를 했더니 얘가 90도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4x는 얼마가 되죠? 80도가 됐겠죠? 그리고 x는 20도가 된다.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나오면 원래 학생들 거의 다 못 풀어, 원래. 자,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하고 90도 사이죠? 자, 이때 sin A 플러스 코사인 A 빼기 루트 코사인 A 빼기 sin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루트 제곱이니까 사라지면 되겠죠? 자, 사라지면서 절대값 sin A 더하기 코사인 A 빼기 절대값 코사인 A 마이너스 sin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45도하고 90도 사이인데 이 45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은 45도 때 같아집니다. 그런데 사인은 싸증, 그지? 증가하는 거니까 코사인은 호감기 걸린 거고, 그지? 그래서 사인 A하고 코사인 A의 대조관계 누가 더 크죠? 사인이 더 큽니다. 사인이 더 크니까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안 나와요, 중학교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더한 거 무조건 양수다. 양수니까 얘는 그냥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붙여주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코사인 A 마이너스 사인 A가 되다. 그로 답은 2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이제 12번. 원래 다 풀어주면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8x-6y 더하기 48은 0이죠. 자, 이때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B, 여기는 A. 그지? 자, 이때 이제 물어보는 게 뭐죠? sin B 더하기 코사인 A 곱하기 탄젠트 A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하고 B를 직접 절편으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절편으로 구하면은 얘는 Y 절편이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Y 값은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그렇죠? 얘가 8이다. 자, 반대로 이제 B를 구하고 싶어요. B를 구하고 싶으면 B는 X절편이니까 Y에다 0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제일 핵심은 요거죠. 절편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삼각비에서는 가장 핵심이 탄젠트죠. 그렇죠? 이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었어? 기울기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첫 번째 6y는 8x 더하기 48로 놓고 y는 얼마죠? 3분의 4x 더하기 8이죠.
그러니까 y절편 8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3분의 4.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탄젠트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기준각이 어디죠?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요 기준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3이라고 놓고 얘를 4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길이를 따지는 거지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맞니? 그래서 숫자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3분의 4, 기울기 3분의 4. 그럼 3대 4 대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사인 B는 눈에 뻔히 보이죠? 사인 B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5분의 4다. 근데 코사인 A가 중요하니까 코사인 A를 구하려면 얘를 다시 뭐 해줘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5, 여기는 3, 여기는 4. 됐니? 자, 그래서 기준값을 항상 이쪽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코사인 A는 얼마죠?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4분의 3. 됐지? 따라서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 답은 5분의 7이 나온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삼각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지? 나머지는 풀어볼 수 있어야 돼. 안에 오세요. 자, 다음에 이제 넓이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넓이 문제 가보면 자, 15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반지름이 2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각형이 있습니까? 12각형이 있어. 그림은 그냥 대충 합시다. 12각형이구나. 됐지? 자, 대충 그려놓고요. 12개가 아닐 수도 있을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정 12각형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연결해 줬을 때 우리는 자, 요게 반지름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각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의 중심 360도를 몇 등분하면 돼요? 12등분하면 3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해주는 거예요? 각 꼭지점을 연결해주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삼각형들이 총 몇 개가 나와요? 12개가 나왔겠죠, 그쵸? 따라서 넓이 계산 2분의 1 양변 사인 30도, 그지? 2분의 1 양변 사인 30도. 거기다가 몇 개? 12개. 끝났지? 자, 2분의 1 곱하기 66에 36. 사인 30도. 모르겠으면 그리세요. 옆으로 길게. 그죠? 1대 루트 3대 2. 사인이니까 얼마다? 2분의 1. 됐니? 곱하기 12. 자, 따라서 약분하니까 얼마? 108. 됐지? 자, 외워주면 되겠지? 자, 하다 보면 이건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하나 나오겠죠, 그쵸? 넓이 분자하면 항상 나오는 거. 자, 여기 정삼각형입니다.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을 A라고 놓는다면 이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 얼마니? 2분의 루트 3A죠, 그쵸?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얼마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그렇죠? 요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넓이 하니까 3-2에서 자주 나오는 거 외워주면 좋습니다. 헤론의 공식 다 알고 있죠? 그지? 전에 내가 설명해주지 않았냐? 브라마부터. 그치? 브라마 낙타 공식 맞니? 브라마 낙타처럼 헤론도 외워주시면 돼요. 자, 헤론은 자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신발끈이 아니야. 세변이 주어졌을 때 자 P라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합의 절반이다. 보다 둘레의 절반이다. 자, 그럼 넓이 S는 뭐다? 루트 2분의 1 안 들어갑니다. 삼각형인데 2분의 1 안 들어가. P 가로 P-A, P-B, P-C 됐니?
브라마부터도 한번 볼까? 자, 브라마부타는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야. 사각형에서 쓰긴 쓰는데 얘는 내적 사각형에서만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라는 전제 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길이가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P는 헤론의 공식처럼 동일하게 다 더해서 4로 나눈 거고요. 이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루트. 이번에는 P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P에서 A 빼고 B 빼고 C 빼고 D 빼면 끝나요. 오케이? 자, 유사한 공식이니까 외우기는 편할 거야. 근데 해로운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엄청 자주 써요. 그리고 3다시 시험 볼 때 굉장히 한 번쯤은 써놓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귀찮은 문제니까. 자, 다음 가볼까? 너무 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가보면 이게 뭐 문제가 다 비스코롬 해서 뭐 내가 해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 20번 한번 가볼까요? 20번. 20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50도. BC, D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때 BC 사이 거리가 A 루트 3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원래는 얘도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있는데 공식으로 풀지 않고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요각이 지금 몇 도죠? 60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각은 몇 도가 되죠? 40도가 되겠네요, 그렇지? 40도.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죠? 탄젠트 40도는 얼마다? 0.84다. 요걸 가지고 계산해라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60도라는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3대 2였을 거야. 맞니? 1대 루트 3대 2. 따라서 우리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죠? 75 루트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찾고 싶어요? 요 길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요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놔버리세요. x라고 놔버리면 40도짜리는 특수각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이 탄젠트 값을 써먹어야 되겠죠. 밑변분의 높이. 그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자, 첫 번째 풀이. 그냥 탄젠트 40도를 써버려. 얼마죠? 75분의 x죠.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 그랬더니 그게 얼마다? 0.84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x는 0.84 곱하기 75가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420이고 얘는 얼마냐? 500, 56, 88 이렇게 되는 거지? 630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63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63이 되니까 우리는 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걸 그냥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75 루트 3 빼기 63이 된다. 바로 A는 75, B는 얼마? 마이너스 63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12.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뭐 이런 계산도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계산도 있다. 자,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다른 설명을 하나 더 해보면은 이런 설명도 하나 있어요. 자, 뭐 있냐면,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워라. 이걸 다 설명하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A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우리한테 누구를 물어보냐면요. 요 길이 H를 물어봐요. 자, 지금 이거는 삼각형 ABC를 뭐 해버린 거죠? 이렇게 높이가 안으로 쪼개버린 거죠, 그렇죠? 안으로 쪼갠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지, 이런 경우는 공식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높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A가 나오죠, 그렇죠? 맞니? 그지? 근데 실제로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 요각 X랑 마주보는 변이죠. 요각 Y랑 마주보는 변이지, 그치? 맞니? 그래서 요 놈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탄젠트 X라고 말하고 요 놈에 해당되는 걸 탄젠트 Y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공식으로 외울 때. 그래서 탄젠트 X랑 탄젠트 Y를 더하니까 A가 나왔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더하면 A가 나왔네요. 얘네 둘이 더하니까 A가 나왔네요. 그럼 이 탄젠트 X랑 탄젠트 Y는 뭐다? 마주보는 각의 대변이다. 됐니?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냥. 이건 외워서 그냥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보기에서. 왜 이걸 외워야 되냐면은 외우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우리가 각에서 40도짜리 이런 거는 길이로 바꿀 수가 없지. 특수비가 없으니까. 30도나 60도는 1대 루트 3대 1을 쓰면 되고 45도짜리는 1대 1대 루트 1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뜬금포 같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 50도, 20도 이렇게 해버려. 그리고 여기를 10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다? 요 놈의 높이를 물어봐버려. 그럼 높이를 바로 구해야 돼. 뭐를? 공식을 가지고. 그리고 보기에 쓰여져 있어요. 보기에서 다음 중 골라보세요. 그러면 바로 쓰는 거야. 마주보는 면 탄젠트 50도. 마주보는 면 탄젠트 20도. 이걸 더했더니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길이비를 통해서는 절대 못 푼다는 거야. 이 유형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뭐 각이 30도, 60도, 45도면 괜찮은데 이거는 외워야 돼. 첫 번째.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다 외우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 여기가 A가 되고요. 자, 요각이 X고요. 그리고 요각이 Y입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요 X를 내면 이렇게 녹색으로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또 뭐다? 요 높이 H를 물어봤어요.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인데 얘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가 여기야. 여기.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때 A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A가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면 요 길이를 직접 정확하게 식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공식을 외우기 위한 편법일 뿐이야. 이 변하고 마주보는 각이 x죠. 그렇죠? 그지? 그래서 요 x에 대한 대변. 그러면 요 길이는 요 y에 대한 대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h 이 높이는 요 녹색에서 주황색을 빼면 된다. 그럼 이 녹색에 해당되는 게 누구다? 탄젠트 x다. 이 주황색에 해당되는 게 누구다? 탄젠트 y다. 그래서 탄젠트 x에서 탄젠트 y를 빼니까 a가 나왔네요 라고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면 a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탄젠트 x가 아니라고요.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h 탄젠트 x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h 탄젠트 x고 h 탄젠트 y예요. 됐니? 그래서 이걸 빼면 a가 되니까 h로 묶이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건 공식으로 외워서 그냥 이런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됐니? 되셨죠? 자, 적어놓고 외우면 돼. 저기 세 번째 지금 이거 높이지 당연히. 높이. 이거는 그림이 정해져 있어. 절대 안 바뀌어 그림이. 그냥 이 상태에서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게 70도야? 70도 쓰고 20도야? 20도 쓰면 되는 거야. 여기가 길이가 10이야? 10 쓰면 되는 거야. 됐니? 여기 당연히 직각이죠. 높이니까. 높이니까 당연히 직각입니다. 이건 예제야.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럼 이건 굳이 예제가 없어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냥 숫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인 거죠. 아니 어디고? 자, 그래서 뭐 뒤쪽에는 이제 뭐 딱히 뭐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뒤쪽에 뭐 68번까지인데 이것도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30번. 원의 중심 O 있고요. 여기 C, 여기는 E. 자, 여기 보죠. 자, AB 길이를 물어봤죠. 어려운 거 아니야. 자, AB 길이. 자, 요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AB 길이. 자, 그럼 일단 여기가 7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요? 3이죠. 그러면 자, 원바퀴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는 서로 뭐한다? 같으니까 3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근데 원바퀴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10은 접점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10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4더라.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잘 보세요. 요 점을 기점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뭐예요? 같아서 이렇게 접어지죠. 그렇죠? 자, 여기도 이 점을 기점으로 요 길이랑 같아서 이렇게 접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지? 여기를 반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삼각형 나오잖아. 맞니? 그래서 양쪽 팔, 이렇게 양쪽 팔이 접어져서 삼각형이 나온다. 그래서 10번
10과 10의 합은 뭐가 되죠? 요 삼각형의 둘레랑 같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되는 거. 맞니? 10과 10의 합은 접어져서 같아.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지. 실제로도 7, 7, 6, 20이잖아. 10, 10, 20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자, 다음에 29번? 29번은 선생님이 안 해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37번을 하나 볼까요? 37번. 자, 37번은 아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8, 그다음에 여기도 8.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 자, 물어보는 게 A, B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쵸?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비슷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죠. 자, 원밖에 점에서 접점이니까 여기다 가상의 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면, 이렇게 가상의 원이 있었다고 치면 이게 접점이죠. 그쵸? 여기도 접점이지. 그쵸? 따라서 요 길이가 8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요 길이만 알면 되죠. X. 요 길이도 X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그 3-2면 도형 문제 풀 때 무조건 직가삼각형이 아니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보조선을 긋더라도 직가삼각형이 나오게끔 그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어주면 당연히 요 길이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8-X. 이렇게 될 것이고, 요 길이는 8이 되죠. 그쵸? 따라서 피타고라스가 성립이 되는 거죠. 됐니? 됐죠? 자, 그래서 풀이 뭡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 되겠죠. 그쵸? 바로 8-x를 제곱하고 8을 제곱했더니 8 더하기 x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지. 64-16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4는 88에 64 더하기 16x 더하기 x제곱이다. 그럼 x제곱이 사라지고요. 자, 요거 이항하니까 얼마죠? 32x가 됐겠지. 자, 64도 사라지고요. 남는 거 얼마다? 64가. 바로 x가 얼마? 2가 되겠지. 자, x가 2가 됐습니다.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다? 10. 됐니?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나 풀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갈 수가 있겠지요. 자,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39번 같은 거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형으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뒤로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자, 44번 하나 보도록 하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기본형. 자, 여기 18도, 여기 68도, 여기 Y도, 여기 X. 자, 쉬운 문제죠?
자,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는 원주각이고요. 여기도 원주각이고 여기도 원주각이죠. 그쵸? 얘만 원주각이 아니지. 그치? 자, 우리가 삼각비든 원이든 의외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그죠? 요거.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죠. 그치? 그럼 요 각이 뭐가 된다? A 더하기 B가 된다. 한 각의 외곽은 나머지 각의 두 각의 합과 같다. 이거를 진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나오죠. 그쵸? 요 각의 외곽이 68도니까 이 각이 얼마다? 50도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주각을 풀 때는 뭐만 잘 생각하면 되냐면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월드콘 좋아하잖아. 그치? 그치? 월드콘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원주각이죠. 그쵸? 그죠? 얘가 원주각이니까 아이스크림 손잡이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호 찾아 놓고요. 50도에 대한 호가 얘죠. 그쵸? 아이스크림. 여기도 아이스크림 손잡이. 됐죠? 따라서 y는 얼마다? 50도. 자, 그러면 18도는 호가 뭐냐? 얘죠. 그쵸? 그럼 아이스크림 손잡이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도 손잡이가 있죠. 그쵸? 손잡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지. 여기 18도. 됐지요? 그래서 y에서 x를 빼라. 50도에서 18도를 빼니까 32도가 되는 거겠지. 뭐 유치하지만 눈에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우유 보는 거지. 됐니? 자, 다음에 P로 넘어가서 5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냥 하는 거야. 당연히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너네 나중에 그 뭐냐 고등부 반편성고사 보면 시험 문제가 다 중학교 문제로만 나와. 알겠지? 고등부 문제가 안 나와요. 뭐 선택해서 하나 정도는 보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고등부 반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게 지름이 하나 보이지. 그치? 지름이 하나 보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직각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자, 이제 여기는 x인데 반지름으로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x죠. 그쵸? 그래서 x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치? 자, 그러면 요걸 구하려면 호가 누구죠? 호가 BC죠. 그쵸? 네. BC. 자, BC에 대한 얘는 뭐다? 원주각이지. 그치? 원주각이니까 BC에 해당되는 게 누구죠 지금? 1이죠. 그쵸? 1.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원주각이니까 180도로 풀어야 되겠죠. 그쵸? 360도를 비례배분하면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6 더하기 1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180도 곱하기 얼마? 12분의 1. 바로 15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직각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치? 자,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라는 걸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뭐 호의 길이든 뭐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볼까요? 근데 여기에 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설명을 아까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마지막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접점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접선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는 누구랑 같다? 이 현이 가지는 원주각의 크기랑 같다라는 거죠. 알다. 됐지? 자, 그럼 다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각 베타는 누구랑 같다? 요 현이 가지는 원주각 여기 베타랑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겠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근데 이제 요게 59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59번을 보시면 자, 보자. 자, 요각을 물어봤죠. 요각 X를. 자, 일단 여러분 이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 120도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요. 이 내적 사각형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름 보이죠? 지름이 보이면 항상 무슨 생각한다? 지름과 원 위의 한 점, 접점도 원이 한 점이야. 그럼 여기가 무조건 뭐가 되죠? 수직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아는 내용들을 통틀어 다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120도인데 내적 사각형이니까 어떻게 한다? 마주보는 각, 요 각의 합이 얼마다? 6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얘가 60도고 직각이니까 얘는 몇 도다? 3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30도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렇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럼 이 현이 가진 원주각이 30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x는 얼마다? 바로 30도가 됩니다. 됐죠? 내적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가격이 180도. 자, 이런 것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연습이 80입니다. 자, 그래서 18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뭐 꽤 많은 문제들을 풀어줬으니까, 그지?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보죠.